교수님을 항상 뵐 때 느낌이 교수님께서 진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시간 관리도 엄청 잘 하시면서 하나하나를 다 되게 빈틈없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어떻게 보면 가정 생활도 하시고 또 취미도 다 챙기시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알차게 사는 편이고 다른 서울대 학생들도 알차게 사는 편인데, 제 생각에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여유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저희보다 더 많은 양을 어떻게 보면 항상 여유롭게 하시고, 또 저희를 대해주실 때도 항상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시간뿐만 아니라 마인드적으로도 여유로우시고, 이런 여유는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여유의 원천 중에 제가 옛날 갖고 있었던 거는 미리 하는 거죠. 일을 미리 하면 돼요. 어쨌든 미리 하면은 여유가 상대적으로 더 생기는 거고, 이건 이제 어릴 때부터 있어요. 이런 식의 여유는 어릴 때부터 있었고, 저는 그냥 원래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편인 것도 있었고, 어느 정도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두 개가 더 추가됐는데, 하나는 이제 몇 살쯤 되면은 내 삶이, 학생이 말하는 그 궤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아둥바둥 하는 이유는 학생을 증명할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죠? 아, 갖춘 게 그러니까 아직이요? 내가 스테터스가 네. 없어. 아, 그러니까 서울대 거는 내가 스테터스 없다니요. 무슨 소리세요? 맞는데. 아직 졸업장도 없어요. 네, 졸업장 생기겠지만 내 말은 이제 어떤 진로를 들어가고 싶을 때 구체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스테터스가 없어요. 네. 서울대 나오기만 했다고 해서 특정 회사에 어필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대체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 어필하려면 그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 중에 내가 뛰어난다는 걸 어필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나랑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이제 눈높이가 비슷한 사람 중에 내가 뛰어나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 스테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쌓으려고 지금까지 다 똑같은 페이스로 달려온 사람끼리 스테터스를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급하죠. 바로 옆에 이제 턱 밑에 이렇게 경리자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점점 깨닫게 되는 건데, 각자의 꼴라인이 달라요. 지금은 약간 모두가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익숙하잖아요. 네. 그 입사까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입사를 할 때는 다 비슷한 기준으로 입사가 돼요. 아무래도 선발이 될 때. 네. 왜냐면 그 단계에서는 차별하기 어렵거든요. 대학생도 있잖아요, 다들. 입사를 하고 나서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BCG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해서 좋은 인재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해서 좋은 인재고,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학도 어느 정도 이미 시작됐죠. 고등학교 때 다 같이 수능 치려고 하던 것보다는 각 전공에서 하는 걸로 바뀌니까 분화가 되는데, 이건 너무 큰 분화야. 그러니까 당장 내 주변에 같은 전공만 해도 너무 사람이 많아서 네. 그 분화에 대한 느낌이 안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은 나만의 이제 그런 그 커리어 패스를 개척해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분화가 너무 일어나서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이 와. 그게 바로 궤도에 오르는 그게 궤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할 사람이 아예 없다.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대체할 사람은 언제나 있지만 네네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을 끼워 넣으려면은 회사가 노력해야 돼. 이런 느낌? 예를 들어 제가 서울대 올 때는 제 주변 옆에 아무 서울대 경영대상 바꿔치기 해도 아무 상관 없었어. 내가 설릉역에서 그 인턴 할 때 그거는 뭐 내 친구 데리고 가서 해도 똑같죠. 근데 회계법인 들어가면은 내가 좀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됐죠. 아무래도 회계사를 딴 사람을 중에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저 클라이언트한테 자랑할 만한 스펙도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그것도 대체하기 어려운데, 이제 유학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연구 분야가 점점 내로우 다운 되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까지 왔어요. 그럼 서울대가 지금 와서 나를 자르고 누굴 또 채용하려고 하면은 되게 번거로워요. 1년차만 2년차 이런 사람들은 뭐 쟤나 뭐 똑같지 뭐 이 생각 들잖아. 연차 올라갈수록 아 저분은 진짜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네. 저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내 상사가 되면은 골 때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어느 순간 생기잖아요. 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 저 사람이 대체하면 골 때릴 거 아니야. 대체 사람이 없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분화가 끝까지 일어나서 내 경쟁자가 내 길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스테터스를 쌓으려고 달리지 않아도 돼요. 네. 거기서 온 여유가 있고,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업적에 따른 여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학생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아니고 네. 세 번째는 그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삶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는 거를 더 느끼게 돼요. 자꾸 막 여러 가지 겪으면서 커리어와 커리어 바깥의 것들을 조화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쫓다가 내 건강을 해치면은 그거는 수지가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커리어와 커리어 바깥의 것들의 경중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어느 순간 되면은 커리어에서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 뭐 연구를 좀 더 많이 빡세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돈을 더 벌려고 뭔가를 더 한다거나 강의 같은 거를 더 그러니까 강의가 학부 강의 말고 비학위 과정 강의는 돈을 좀 더 줘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재미가 좀 덜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은 배우러 온 게 아니잖아. 아무래도 네트워킹을 왔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커리어적인 성취와 그 바깥의 가치를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막 하면서 느끼는 게 지나가면 안 와요. 봐봐요. 내가 학생하고 이렇게 어쨌든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몇 번씩 따로 얘기하고 하면서 서로에게 뭐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학생은 내가 뭐 인생 몇 번 더 볼지 모르겠어요. 뭐 하지만 몇 번 더 보면은 뭐 아마 이번 생에는 마지막이겠죠. 그치만 어쨌든 좋은 추억이 됐잖아요. 뭐 어쩌면은 이제 10년, 20년 돼도 계속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부생 중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대다수는 당연히 가겠지만 근데 내 수업 앞에 이렇게 와 있는 뭐 몇십 명의 학생, 요즘 이제 120명인데 그 120명의 학생하고 내가 마주치는 그런 귀중한 기회를 얻었는데 내가 꼽아보면은 내가 서울대에서 보낼 수 있는 30년에 현재 정년에서 그러면 60학기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회계 원리를 기껏해야 많이 가르쳐봐야 한 60번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거밖에 못 가르쳐. 거기서 그 한 번의 기회에서 이렇게 100명을 만났는데 그 100명을 그냥 허투루 이렇게 흘려보내면은 아쉽잖아요. 네. 내가 학생하고만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수업을 들은 다른 학생들하고도 막 얘기하고 그 다음 해에 만난 학생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성의를 평소에 다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어떤 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연이 또 새로운 인연을 낳기도 하고 또 다른 때 어떤 식으로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걸 해보면서 이건 내가 뭐 논문 하나 더 쓴다고 해서 뭐 그게 또 뿌듯하고 이런 건 아쉽고 이런 게 오히려 이게 더 입대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학생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이번 생에 인연이 닿으면 이런 인연이 주어졌는데 몇 개는 잡아야죠. 내가 100개가 앞에 놓여 있는데 100개를 다 흘려보낸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번 생에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죽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저는 그래서 교수 되게 좋은 직업을 아이들한테 막 얘기가 다니는데 교수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내 앞에 계속 오잖아. 그래서 내가 60번밖에 강의 못한다고 했지만 60번 그 회계 원리를 성실하게 강의하면은 6,000명이 넘어요. 네. 누가 그렇게 수천 명이 내 말을 45시간 동안 들으려고 그렇게 와 있겠어요. 그리고 6,000명이나 이 세상이 나한테 줬는데 내가 걔네를 다 쫓아내버린 다음에 뭐 교수도 참 재미가 없구만 이러면서 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이야기가 다르고 또 각자의 꿈이 있고 되게 재밌어요. 다들 꿈이 사실 여기 서울대 왔을 다 대단해요. 그래서 다 꿈이 커. 학생처럼 당연히 모두가 근심 걱정이 많지만 현실의 경제가 뭐 암울한 면도 많지만 그 다 꿈이 커요. 그런 역경을 그래도 어쨌든 자기는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어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힘도 나고 막 김현장 다니는 어떤 그 재수한 형은 날 맨날 부럽다면서 자기 맨날 노땅들하고 막 법적인 이슈 가지고 맨날 싸우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맨날 학생들이랑 놀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뭐 20대 파릇파릇 남녀 학생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 꿈을 얘기하고 뭐 다 긍정적 에너지가 나한테 오잖아요. 막 의사하는 친구들 나 부럽지도 않아. 맨날 그 부정적 에너지. 변호사 하는 애들도 마찬가지. 근데 학생들은 다 어쨌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행복하게 생산적으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나 이런 물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시간이 귀해요. 네. 그래서 내가 학생들하고 만날 때 나는 바쁘니까 30분 안에 연관 맞춰라. 뭐 밥 먹을 때도 난 1시간 안에 나가야 된다. 얼마나 아쉬워. 그게 언제 또 올 줄 알고. 제가 이제 옛날 학부 동기들이랑
뭐 가까운 선후배들이랑 놀면서 이렇게 하던 되돌이켜보면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만남이 이 생의 마지막 만남이야. 근데 난 몰라 그때. 또 보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못 봤어. 물론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보려면 볼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친구들은 따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큰 모임 볼 수는 있겠지. 근데 큰 모임에서 보면은 따로 만난 것만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학부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난 학부생들 여러 명을 학기 끝나면 만나지만 대체로는 거의 다 다시 못 봐요. 그러니까 마주칠 수 있어요. 길거리 마주칠 수 있는데 그렇게 따로 밥 먹는 거를 2번, 3번씩 하는 거는 확 줄어요. 학생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는 되게 드문 일이에요. 내가 모든 학생한테 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너무 많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그 만남 중에 상당수는 뭐 딱 그렇게 하자고 정한 건 아니지만 걔랑 나랑 이렇게 둘이 앉아서 밥 먹는 또는 뭐 셋이 앉아서 밥 먹는 이번 생이 마지막이에요. 그걸 나 바쁘니까 가세요. 이렇게 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그 인연을 다시 이제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하려면은 끝까지 해야지. 이문열 삼국지라고 혹시 아나요? 네. 이문열 삼국지가 뭐 원래 삼국지를 뭐 좀 왜곡도 많이 하고 해서 좀 네. 뭐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완전 초창기에 있는 그 에피소드가 이문열에만 나온 에피소드거든요. 그 약간 그 초안제 장량의 스토리를 조금 각색한 거라서 사실. 근데 유비가 아직 이제 그냥 황건적인 완전히 평민일 때 어떤 강가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자기를 저 강 건너로 좀 업어서 데리고 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비가 업어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내가 신발을 두고 왔네. 그래서 유비가 그럼 제가 가서 찾아오겠어 하니까 네가 가면 내 신발이 뭔 줄 알고 어디 있는 줄 알고 해서 다시 나를 업고 다시 돌아가라 해서 그 유비가 갔어요. 그 신발을 찾아서 다시 왔어.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약간 신선인 거죠. 그래서 정확히 이문열 삼국지에서 뭘 줬는지 모르겠어요 유비한테.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내가 기억나는 구절은 노인이 유비한테 왜 나를 다시 저까지 했었느냐. 내가 신발 그 두고 왔다고 할 때 그냥 가도 뭐 그만이었을 텐데 라고 하니까 유비가 기왕 베풀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베풀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내가 학생하고 만나는 거 어떤 의미로 베푸는 거잖아요. 네. 밥도 사주고 시간도 쓰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쪼잔하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너희는 빨리빨리 용건을 말하고 1시간 내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베풀고도 욕먹어요. 그렇잖아. 베풀 거면 끝까지 베풀어야 돼요. 베풀면서 쪼잔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생각도 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재정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생들 앞에 여유로워 보이는 거는 내가 진짜로 모든 만사 여유가 있고 이런 상황인 것만은 아니고 저도 바쁠 땐 바빠요. 그게 아니고 학생들 앞에서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결국 그걸 망치는 일이에요. 그 모임을, 만남을. 근데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니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잠을 좀 덜 자면 다 커버가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컨텍스트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겠지만 학생도 마찬가지인 게 베풀 거면은 네. 내가 베풀고 있다는 걸 상대방 의식하게 하면 안 돼. 내가 시간이 없지만 너희를 위해 이렇게 헐어서 쓰고 있어. 이걸 팍팍 티를 내면서 그게 생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고마움을 안 느껴. 생색 내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귀한 거 안 줬구나 느껴져요? 쟤는 뭐 저거 하나 주면서 나한테 맨날 저지랄이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재정립 이런 것 때문에 의식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하려는 것도 없진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실제로 즐거우니까 내가 보내기 아쉬워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여유가 없는 척하면 갈 거 아니야 애들이.